인생을 바꾸는 무의식을 지배하는 말. 구스도 후토시즘. 장현주 옮김. 경향 BP 출판사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보다 나은 인생을 만들고 싶거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생활하지만 침울해지거나 좀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고민하거나 바라는 인생을 살지 못하여 괴로워할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나 고민이 없는 사람, 바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의 구조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생각이 말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용법을 터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컨대 생각 취급 설명서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당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누군가에 도움이 되어 기쁨을 주는 것, 뭔가를 즐기는 것, 연애하는 것, 건강하게 지내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 환경, 상태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세계나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미리 뭔가를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를 준비하고 발산하며 인생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발산하는 것에 따라 세계도 변해가는데 그 수단의 하나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이 당신의 뇌 안에서 의식이 되고 생각이 되어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자신의 뇌 안에서 가장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고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것도 바로 당신입니다. 때문에 당신이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눈앞의 일이나 상황도 변해갈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풀리게 하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는 것, 즉 그 근원인 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그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까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생각을 의식적으로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주로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실제로 당신과 만나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당신이 성실한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성실하고 상냥한 편이고 책임감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요, 저는 무책임하고 방도 더럽고 해야지 하고 정한 일도 작심삼일로 끝날 정도로 적당히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성실 그 자체입니다. 정말로 무책임하고 방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네? 방이 더럽나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이어트든 헬스든 영어 회화 공부든 명상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것을 해야지 라고 정한 것 자체가 성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적당히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충대충이라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듣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적당히 합니다. 그리고 싫어지면 그만둡니다. 게다가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뒤집어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불필요한 고생 없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란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부족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 안에 부족한 것,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대체 누구인가요? 그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진실인가 거짓인가, 선인가 악인가, 아름다운가 추한가, 옳은가 틀린가를 당신 독자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준은 외부의 세계 주위에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여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외부 세계에 휘둘리는 듯 보이지만 기준을 만든 자신의 생각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것을 메우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상냥함이 부족해, 나는 자신감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메우기 위해 필사적이 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인데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혹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메우려고 한다는 상태를 차에 비유하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분은 해야지라며 새로운 일에 대해서 앞을 향해 움직이려는데 생각은 역시 안 될지도 몰라. 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라며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전혀 여유가 없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해 봤으면 하는 것은 힘껏 밟고 있는 엑셀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엑셀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마음대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정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는 당신도 엑셀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보세요. 그렇게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다시 엑셀을 밟을 기분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언제나 당신이 일과로 하고 있는 일이나 하지 않으면 기분이 답답한 일, 별 생각 없이 매일 하는 일을 하나라도 좋으니까 그만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생각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들은 지금의 자신으로는 불완전하여 뭔가 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플러스해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해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뭔가를 그만두는 일을 해 보세요. 그만두는 일을 해 보다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뺄셈을 해 보세요. 평소에 하는 별것 아닌 일이지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을. 음악을 듣는 것이 일과인 사람,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과인 사람, 책을 읽는 것이 일과인 사람, 인터넷 서핑이 일과인 사람, 명상하는 것이 일과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일과인 사람,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일과인 사람,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일과인 사람. 계속 자신 안에서 뺄셈을 해보세요. 기분이 안정되지 않는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입니다. 잘 풀릴 때는 의외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시험해 보세요. 빈 공간만큼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들어오거나 의욕이 생깁니다. 매일 별 생각 없이 해왔는데, 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구나 하고 마음에 빼기를 했을 때 깨닫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뭐든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마라. 그동안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것은 착실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듣거나 하는 것을 제대로 교과서대로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른이 됨에 따라 부모나 선생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들은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등등의 조건이 필요한 세계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은 그 조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돼. 조건에 도달하면 안심이라고 판단하게 합니다. 판단하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은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선악의 기준이 따라다니지 않나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보일까? 등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혀 상대를 보지 않는 것이고 사건도 객관적으로 관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판단하여 나는 안 돼 라고 판단해 버리는 사람은 더욱 선입관과 편견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모처럼 행복한 상황이 눈앞에 있어도 이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이런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을 리가 없어 라고 지나쳐 버리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판단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심하세요. 판단하는 버릇은 간단히 없앨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개념을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아기였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기는 먹을 때 아무리 흘려도 잘 걷지 못해도 울어도 옷에 똥을 묻혀도 부모가 알아서 돌봐줍니다. 거기에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없죠. 오히려 아기는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됩니다. 굳이 좋다, 나쁘다로 나누라고 하면 좋다입니다.
울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어 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실패를 해도 무럭무럭 자라준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사랑스럽다는 것이 부모의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 무조건적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조건이 없는 것, 그것도 조건의 하나이지 않나요? 무조건이란 온갖 것 중에서 자신의 의사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며 키우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매사에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판단을 그만둬야지 라고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바보라든가 죽어버려 라는 말이나 생각도 나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그 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 시합에서 감독은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선수와 불필요한 선수를 교대시킵니다. 체력이 떨어져 전혀 달리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 감독이 저 녀석은 인성이 걸러먹었으니까 교대시키겠어. 저 녀석은 아직 힘은 남아있지만 차가운 녀석이니까 교대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시선이 지금까지보다 높아져서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면 심판하다라는 의미의 판단이 아니라 가장 알맞은 판단을 하다라는 의미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 상대, 일에 대해 심판하는 판단을 해왔다면 생각을 조금 바꿔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판단을 하도록 하세요. 시합을 치르는 감독처럼 말이죠.